범위가요. 여기는 범위가 주어진 게 아니라 범위 내에 미지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서 잘랐어. 뭐를? y는 x분의 2 하고 4x 플러스 k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거의 최대가 얼마냐면 2분의 3이고 최소가 1일 때 상수 ak에 대해서 5a-k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A 넣고 1 넣고 계산해서 하면 돼. 그러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K라는 애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일단 덜어내기 해야지. Y는 x-2 하고 여기를 4x-2 하고 K 플러스 8로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네, x-2분의 여기에 K 플러스 8을 만들고 더하기 4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K 플러스 8의 부호죠. 저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다를 테니까. 왜요? 정근선. 자, 만약에 1번. K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를 한번 해보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뭐 여기가 2 여기가 4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럼 난 여기만 그리면 되니까 이쪽은 뭐 그냥 냅두고 이쪽 그리라고 이쪽. 될까요? 그럼 1일 때 값이 뭘까? 최소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조금 더 올라? 상관없어. 여기 1일 때가 1이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1일 때가 1이다, 여기가. 뭐 어디 A 값일 때가 3분의 2여야 돼요. 더 크게 그려야겠다.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좀다. 이쪽에 그려줄 텐데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결국에 이거잖아요. 1일 때 1을 지나겠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여기가 뭐 2분의 3이다 라고 한다면 2분의 3인데 A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 뭐 A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죠. 이렇게. 대충이요. A가 음수일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가 A죠. 그러니까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죠. 돼요? 그럼 이때는 1을 넣어서 2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1 넣으세요. x의 최소가 될 때. 최소 x가 1일 때. 저기다 그냥 넣어. 밑에가 마이너스 1이고요. 위에가 4 플러스 k죠. 이렇게. 1 넣었잖아. 1 넣었잖아. 괜찮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1이 되잖아요. 그래서 k가 얼마? 마이너스 1 하고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5. 근데 그럼 k 플러스 8이 3이니까 양수. 맞네요. 그럼 여기서 최대는요? a를 넣었대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죠. a 마이너스 2분의 4a k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5 주세요. 얘가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대각선 곱할 거니까 3a-6은 8a-10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5a가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냐? 이렇게 되고 a가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5a-k니까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해봐야죠. 두 번째. 만약에 k 플러스 8이 0보다 작다. 근데 딱 봐도 안 되죠. 이유는? 왜 고민하고 있죠? 점근선이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이렇게 1은 여기 있잖아요.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데 일단 각들이 4보다 크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최대차수가 이렇게 불가능. 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덜어내기에서 정분선만 잘 그리시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462번. 아니 이 정도면 풀만하지 않아? 뭐 이렇게 되게 터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프를 잘 그리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462번 보죠. 자, 1번에서는 정의역이 이렇게 자르는 거죠. 4까지의 정의역 되는 함수에서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m 플러스 2가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건 얘도 역시 그래프 문제죠. 왜요? 자, 이거 합시다. y는 x-1분의 2에 x-1 플러스 3 되겠죠? 덜어내기 연습해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네, 2부터 4까지 잘랐어요. 그려보자고. 그려봐. 1 2 이렇게 그려요. 그런 다음에 2부터 4까지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고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잘라요. 2일 때 4일 때 이런 식으로. 이름은 얼마야? 여기다 놓고 계산해. x가 2일 때 y 값은 밑에 1이니까 5죠. 여기 오겠네. 5. 그 다음에 4는요 x가 4일 때 y는 3분의 9니까 3이겠죠. 3.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존재해요. 이렇게. 저 왼쪽은 그릴 필요 없잖아요. 되셨죠? 근데 요거 뭐야? 처음 봐? 이런 거? 이렇게 써도 되죠? m으로 묶어서 x-1 플러스 2죠. 이렇게. 그게 뭐예요? 1,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거잖아요. 맞나요? 1,2가 여기야. 대칭점. 그럼 만나려면 제일 큰 게 이거겠지? 제일 작은 게 이거겠지. 구하세요. 뭐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좌표 다 알았겠다. 하나는 3이고 하나 3분의 1이네. 3분의 1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그래프 그리라고 연습한 이유가 이거야. 근데 그래프 계속 안 그릴 거야? 이런 문제는 죽어도 못 풀어. 아니 그래프가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풀 거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보시죠. 이번에는 범위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야? 얘랑 별반 다를 얘기는 아니야. 자, 여기에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가 돼 있고 여기에 bx 플러스 3이 성립할 때 b-a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얘기야. 하나를 y는 mx 플러스 3으로 만들어. 얘랑 이렇게 직선이지. 그러면 여기는 m값이 a일 때고 여기는 m값이 b일 때.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요 안에 있는 y는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라는 애를 그릴 거야. 질문을 다시 읽어봐. 요게 항상 성립한대.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가 이 범위 내에서 얘보다 위에 있고 얘보다 밑에 있다는 뜻이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항상이잖아, 항상. 그럼 저거랑 비슷한 얘기라고. 자, 여기 덜어낼까? x 플러스 1분의 3에 x 플러스 1하고 여기 2 하면 되죠. 제가 x 플러스 1분의 2, 3 이렇게 될 거예요. 잘라 1부터 3까지 정근석 마이너스 1 3 여기 양수 1부터 3이면 여기 1이고 여기 3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게요. 됐죠? 왼쪽은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되고. 자, 1을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4 그치? 여기 4 3 넣으면 얼마? 3 넣으면 3 더하기 2분의 1 되는 거니까 2분의 7? 딱 중간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그려지는 애가 얘라고, 제곱위에서. 자, 근데 얘는 어디를 지나간다고? 얘는 기울기가 m 0,3 지나가. 그럼 여기서 그었을 때 AX는 요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지. 그럼 얘가 위에 있잖아. 이렇게. 맞아? BX 플러스 3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지. 위에 있으니까. 항상 크잖아. 우리는 이 범위에서만 놀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1부터 3의 범위에서만 놀면 되는데 얘가 위에 있지, 얘도 위에 있지.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되셨나요? 근데 질문을 봐봐. B-A의 최소값이야. 그럼 A의 최대는 얼마야? A의 최대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지. 이렇게 지나갈 때가 A의 최대.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만나도 상관없지. 맞아? 여기가 A의 최대값. 얼마냐면 3 커졌는데 2분의 커졌어. 그래서 여기 A는 이렇게 될 거야. 맞지? 3 커졌는데 2분의 커졌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여기는 Y는 BX야. 그럼 B의 최소가 U점을 이렇게 지나면 되죠. 이게 B의 최소.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 이거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B는 뭐보다? 여기 1일걸? 한 칸이고 한 칸이니까 1보다 그럼 B-A의 최소면 B는 제일 작은 거, A는 제일 큰 거 집어넣으면 되죠. 끝.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의 표현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468번. 다 발전 문제만 질문한 거구만. 얘기했다. 그래프 못 그리면 못 풀어. 보시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2,2와 곡선 y는 x분의 2야. 두 점 BC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B와 C는 x에 대해서 y는 x의 대칭이다.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가 2 루트 3이다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여기가 만약에 크게 그리자. 마이너스 2, 여기가 A 이렇게. 근데 여기 x분의 2니까 1 나오면 2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얘가 y는 x분의 2. 그리고 얘가 이렇게 y는 x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래서 대칭인 두 점이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대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됐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럴 때 B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뭐 다 나왔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왜 다 나왔다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알파, 베타면 여기가 베타, 알파죠? 맞아요? 그리고 얘가 이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베타는 알파 분의 2일 거고요. 그쵸? 알파, 베타는 이겠죠. 되셨나요? 자, 질문. 저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뭐 물론 실발권을 푸셔도 돼요. 신발권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니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요렇게 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구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되죠. 이렇게. 저게 쉽지는 않겠네요. 왜냐면 알파랑 베타가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좀 더럽긴 하구나.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직선까지 넓이 알파, 베타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더럽게 풀어야 하나? 해봅시다. 일단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죠. 요거 얘가 이거예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하고 알파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겠죠. 베타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오고 알파를 집어넣으면 베타가 나오고. 네, 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있죠. 요 길이 BC의 길이부터 구합시다. BC는 뭐예요? 이거죠. 루트 2에 베타가 더 크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되게 어려운 걸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가 베타 여기 베타구나 여기가 알파구나 이렇게. 잠깐만 알파가 루트보다 그럼 반대겠지.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할 거예요. h 해보죠. 이쪽으로 다 넘겨서 이게 x 마이너스 플러스 y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는 0. 그럼 높이 h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랑 2를 넣었으니까 필요 없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알파랑 베타랑 다 양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분의 1에 밑변 루트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고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계산이 됐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 얘네들이 사라질 것이고 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온다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얘가 4 루트 3이 나온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베타에다가 얘를 집어넣자고요. 이렇게 알파 빼기 알파 분의 2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2가 4 루트 3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더하기구나. 뭐 뭐든 하나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죠. 알파 제곱 빼기 알파 제곱분의 4가 4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양변에다 알파 제곱을 곱하면 알파의 4제곱 빼기 4 루트 3의 알파 제곱 빼기 4가 0이네요. 뭐가 또 더럽게 나와.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알파 제곱이 근각의 관계를 사용하면,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이 하지 말자. 그러면 2 루트 3 뿔마 루트 12 플러스 나오긴 나와. 16이네요. 그럼 약간 이거겠네. 4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이 이렇게 더럽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끝났죠. 알파 제곱이 4 플러스 2 루트 3이면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분의 4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얘가요 2 플러스 루트 3의 2라서 얘가 이렇게 되죠. 2의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좀 더 편한 방법 없을까? 없나? 없을까? 직방 말고? 근데 뭐 신백근에 써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딱히 좋은 방법으로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일단은 그 풀이 방법은 알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좌표니까 여기 잡고 여기 대칭이니까 이렇게 잡고 얘네 둘 다 이 위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것만 잘 찾으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풀릴 겁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뭐 계산이 항상 깨끗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평행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쓰셔도 되겠구나. 좋은 생각인데. 그러네요. 이렇게 와도요. 이렇게 해도 여기 높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네. 어차피 여기 높이 똑같을 테니까. 그럼 여기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놓고 풀면 높이가 나오겠네. 자, 잘 정리하시고 470번 봅시다. 방법은 찾으면 나와요. 지울게요. 자, 470번 보면 x가 0보다 크게 정의된 함수 일사분면에만 있다는 얘기겠죠. x분의 2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위에 점피해서 보면 이거죠. y는 이거겠죠? 저 위에 있는 점피에서 x축과 y축의 내린 수선의 발을 p랑 q라고 했습니다. 이 넓이의 최소값. 자, 보세요. 그림이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1, 2 많이들 싫어하는 파트예요. 선생님도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고2나 고3의 문과 계열 확률과 통계
Z의 기본이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문과는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고, 이과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 배우는 그냥 간략한 순열이라던가 아주 간략한 거예요. 순열이랑 조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조합은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많이 써먹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함수를 할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함수의 개수라는 아예 그냥 유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험 범위가 보통 기말에 얘가 들어가는데 어떤 학교는 예전에는 잘못하면 그러니까 좀 앞에 상이 많이 남은 학교들은 잘 안 들어가기도 하는데 요새는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예외 없이 웬만하면 다 그냥 집어넣어요. 그래서 해 놓으셔야 되고 특히나 확통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2학년 3학년 때 확통을 해봤는데 결국엔 다 까먹고 있어서 다 다시 했거든요. 뭘 이렇게 많이 까먹는지. 자,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명칭이 좀 중요한데 일단 경우의 수는 확률에 들어갑니다. 확률이라는 건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가능성을 수치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처음이 경우의 수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건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사건. 뭐가 일어난 거죠. 사건을 거의 뭘화하냐면 집합이랑 동급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어. 짝의 눈이 나와. 그럼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의 눈이 나온 사건을 보통 사건 A라고 하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짝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 사건의 원소의 개수가 돼서 세 가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경우의 수의 시작과 끝은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을 베이스로 하는데 집합에다가 사건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집합의 교집합, 합집합 요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결국엔 또 집합을 못하면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 확률 통계와 경우의 수에서 되게 이제 좀 가르치는 면에서나 아니면 같이 푸는 면에서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언어예요. 말.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독해력이요. 아니면 문해력이요. 두 가지. 되게 심합니다, 여기가. 앞에서 배웠었던 명제에서도 심하긴 하지만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고 특히 나중에 이제 우리가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확률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못 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어떻게 뭐 미분이나 적분 이런 데는 그냥 딱 명칭이 정확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식만 세면 풀어요. 근데 여긴 내가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A 방법이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B 방법이 돼서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의 유형을 외우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안 나와요. 말을 완전 바꿔서 낸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수하에서는 그렇게 극도로 심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걸 가르치니까. 근데 또 모르는 거죠. 그건 시험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작년에 고2에 확통을 했어. 근데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고1을 하고 있는데 이 파트를 내. 그러면 그 선생님 마음속에는 확률이 남아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랬었거든, 내가 학교에 있을 때. 그러면 희한하게 경우수 문제에 확률 문제를 화해서 문제를 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이 왜 저번에 집합 수업하다가 전체 집합을 자꾸 이렇게 S로 쓰고 얘잖아요. 확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계속 확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고3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조금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책을 잠깐 보면 사건과 경우의 수가 있어요. 사건, 여기 이제 실험 관찰이라는 게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개의 주사를 던진다. 이걸 나중에 실행이라고 하거든요. 실행.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게끔 하는 실행. 후 사건. 내가 이제 주사를 던진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나오면 그 경우를 세고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라고 해서 이걸 뭘로 해요? 집합으로 나타내서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표에 집합과 경우의 수의 용어 비교 이렇게 써 있어요. 원소, 그래서 보통 원소, 우리가 이제 주사위다 라고 하면 이제 전체 집합,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이라고 쓰는데 여기서 S라고 써요. Q원 공간, 이건 확통화서 배워요. 지금은 전사건이라고 하죠. 그게 더 나을 테니까. 전사건. 보다 전부 다 나오는 사건.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도 보세요. 근원 사건이라는 건 그냥 하나다. 이렇게. 하나. 2가 나오는 거, 원소가 하나인 거. 요거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원 사건. 이렇게. 책에 써있죠. 원소. 집합, 사건, 전체 집합, 표본 공간 전사건. 전사건. 공집합, 공사건. 원소의 개수? 그게 바로 뭐다? 경우의 수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밑에 나오는 처음에 배우는 합의 법칙이 뭘까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사건 A랑 B가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난다. 아직 합의 법칙 아니에요. 그럼 그 경우의 수는 이거겠죠.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 내가 집합적으로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합에서는 얘를 이렇게 썼죠. 요거에 대한 명식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집합에서만. 맞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수에서 같이. 여기는 보통 여기의 개념에서는 이게 뭐냐면 동시대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경우 수를 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합의 법칙은 이 조건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라고 한다면 그쵸? 당연한 거잖아요.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게 합의 법칙이에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거고 합의 법칙은 이겁니다. 밑에 써있어요. 자, 이를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라고 써있고 위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문제가 친절하게 A 사건이 이거란다, B 사건이 이거란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게 이거란다 라고 알려주면 좋겠지만 저걸 어떻게 말로 풀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잘 알아들어서 계산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활용에 대한 얘기를 어저께 했는데 지수로 함수하면서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활용에서 어려운 거 뭐라고? 그 전에는 식을 다 만들어 주잖아. 지수함수식이 이거야. 로함수식이 이거야. 근데 내가 그래프 그려. 풀어. 이러면 돼요. 근데 활용 문제는 그 식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거 못하면 문제를 못 풀죠. 마찬가지예요. 사건 A를 내가 만들고 사건 B를 내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다? 합의 법칙이 뭐다? 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는데 2 또는 5의 배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2의 배수 몇 개? 50개. 5의 배수 몇 개? 20개. 겹치는 거 10개. 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나오는 곱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보통 얘를 합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그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는 여기 가서 나올 거니까요. 2학년 돼야 돼요. 그냥 근데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합사건이에요. A 또는 B. 오케이? 그럼 요거를 곱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과서에서는 따로 썼어요. 야, 이거 말고 곱사건은 이거야. 그리고 얘는 동시에야. 얘는 곱의 법칙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잇따라 일어나는 두 사건에 대해서 잠이 성립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잇따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동시에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의 법칙은 잇따라예요. 이게 뜻이 달라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잇따라 일어나는 것도. 지금 예를 좀 이따 들어줄게요. 그러면 여기서 요 녀석은 여기 고배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는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뜻이 두 개 갖고 있다고. 하나는 동시에고 하나는 잇따라인데 잇따라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동시에는 여기서 그냥 따로 계산, 집합 표현으로 따로 계산해야 돼요. 이게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여기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여기서 얘는 동시에라는 걸 쓸 때는 주사위를 던질 건데 A라는 게 짝이에요. 이렇게 짝이 나오는 거고 B가 소수예요. 이렇게. 그러면 A가 B 뭐예요 이건? 짝수면서 소수인 게 뭐냐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동시에죠. 둘 다 만족을 하는 거니까. 잇따라는 아니라고요. 생각해봐.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면 3 곱하기 3이 돼서 9가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계산하고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얘는 같은 주사위가 전 사건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요. 차이를 둘게요, 이제부터. 이게 차이를 둘 건데 뭐냐면 얘는 하나의 실행이에요. 잘 들으세요. 요건 하나의 실행, 주사위를 던진다.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같은 전체 집합을 가지고 있는 데서 푸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런 거야. 기역이라는 도시가 있고 니은이라는 도시가 있고 디귿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길이 3가지야. 여기서 여기 가는 길이 2가지야. 그러면 기역에서 디귿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6가지죠. 곱하잖아요. 이게 이거예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 이게 있다. 얘는 그냥 동시에. 근데 표현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아다르고 어다르를 조심해야 돼.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 어떤 시행이 일어나고 그럼 그 다음 시행이 일어날 때는 곱할 거야. 근데 같은 시행 내에서 겹치는 건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계산이 아니라. 표현은 미안하지만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예를 써주지 않고 다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말로 표현할 때 그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이게 확률 통계 가서는 미쳐버려요, 애들이. 뭘 써야 돼요? 아니, 똑같이 쓰는데 계산 방법이 다른 거라고. 니네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273페이지에 자 거기 보세요. 키포인트라고 써있어요. 고배 법칙의 의미라고 돼 있어. 그래서 고배 법칙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선 다른 사건이 동시에 혹은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거는 한 사건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사위는.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다른 사건이 동시에 혹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다른 사건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밑에 예를 2개 들어놨죠. 선생님 그 얘기했던 거.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하는 거. 전체적으로. 근데 위에 것도 동시에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수는 36가지죠. 그때는 또 이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건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어려워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넘어갑시다. 여기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풀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는 둘 다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케바케, 수영도 이런 거는 안 풀 겁니다. 그런데 275페이지에 2번은 선생님이랑 한번 볼까요? 이거는 뭐랄까 그 경우에서 문제라기보단 함수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좀 이해를 해보시겠어요? 2번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하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봐요. 문제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주사위를 그냥 던질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전체 경우수가 달라? 같아? 같아요. 한 개의 주사위 두 번, 6 곱하기 6 전체 36가지. 여기도 6 곱하기 6 3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기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 선생님 만약에 두 개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냐 다른 거냐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같죠. 근데 달라요. 그래서 보통 저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보통은 서로 다른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럼 점점 더 확실해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선생님 두 개 던졌으니까 같은 거 던졌으면 같은 주사위 두 개 던졌으면 이거 아니고 이건 같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전체 전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걸 구별하려면 앞에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요새는 잘 안 써먹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별이 되지 않는 이 단어가 나오면 36가지가 아닙니다. 그때는 얘네들이 같아요. 하나는 1이 나오고 하나는 2가 나온 거니까. 근데 요새는 잘 안 나와요. 특히 하에선 더 안 나와요. 하지만 여기선 나와요. 보통과선. 근데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풀면서 본인들이 이거 조심해야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유형별로 그냥 문제 또 풀다가 막상 시험지에 들어가면 똑같이 안 나오면 망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와서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줘서 나온 첫 번째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 풀진 않을 건데 의미만 좀 봅시다. A-4에다가 요게 될 거고 GX가 3-B의 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근데 요거의 그래프가 X축이랑 안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책 보지 말고 기울기가 없다는 뜻이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행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 뭐 m의 x 플러스 n이 나오면 m은 0이고 n은 0이 아니다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합성 못하는 거 아니니까. 아마 근데 선생님이 푸는 건 대부분 쉬운 건데 밑에 발전 문제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고 그건 질문하시고 발전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발전 문제 빼고 푸셔도 됩니다. 뭐라고 안 할게요. 특히나 희한하게 앞에까지는 엄청 잘 풀다가 여기 즉 경우에서 와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알아요. 저보다 내가 상담할 때도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야라고 했을 때 한 열에 한 7, 8은 여기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276. 고배법칙과 합의법칙입니다.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봐봐. 1부터 5까지의 숫자가 하나 적혀있는 구슬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데 한 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이거랑 하나를 뽑아서 가져가는 거랑은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이걸 복원, 비복원이라고 합니다. 복원은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 그 주사위 같은 건 복원이죠. 내가 다시 들으면 원래 세팅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를 뽑고 버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 4개가 남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걸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순열 가면 나와요. 그죠? 순열에서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 적힌 숫자를 A, B, C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C가 짝이 되는 경우를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도 짝, B, C도 짝을 구하시고 A 홀, B, C 홀을 구하시면 되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4번. 항의 개수라는 게 나와요. 4번 보시죠. 1번에 x 플러스 y는 항의 개수 몇 개예요? 아니, 여기 2개, 여기 3개 해서 6개. 끝. 어려워요? 괜찮죠? 왜요? 분배 법칙을 할 거니까요. 대신 동류항이 생기면 그때 문제가 되죠. 동류항이 생기면 그때 문제가 되죠. 3번 어떻게 풀어요? 미안하지만 싹 다 전개하시고 푸세요. 왜냐하면 동류항이 생기니까. 그럼 개수만 세면 되잖아. a-b에 항 몇 개 생겨? 3개 생기지. a-b 제곱. 그지? x 플러스 y 플러스 z 제곱 항 몇 개 생겨? 6개. 곱하면 18개. 끝. 이렇게 푸셔도 돼요. 다 안 구해도 되잖아. 자, 다음 페이지 278. 여기는 할게요. 여기는 하도 해줘도 까먹어서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시험 끝나고 나서 파토는 여기 했어. 그때 시간이 안 맞아서 니네는 금요일날 다 안 와서 쉬고 토요일날 애들 왔거든. 화요일만 애들. 이거 애들 안 맞는데. 되게 오래 할 텐데. 아무튼 걔네들 다 나온 건 아니야. 오실 애들은 안 왔어. 와서 했거든요. 그때 내가 이걸 해줬는데 너무 많이 모르겠어서 좀 놀랐는데. 보시죠? 아니, 알겠지, 설마. 자, n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연수. 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분해라고 했다. q의 b제곱, r의 c제곱. 더 있는데 한 이 정도 세 개까지만 할게요. pqr은 서로 다른 소수, abc는 자연수. 이렇게. 괜찮죠? 1번. 설마. n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a 플러스 1, b 플러스 1, c 플러스 1이죠.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외우면 좋지. 근데 왜 그런지 알고 외워야지.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요새 이런 문제 나오는 것 같아? 아니야, 저런 문제 안 나와. 자, 선생님이 1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요. 2b제곱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의 약수는 1이랑 2랑 2의 제곱이 있을 거고 3의 1 제곱은 1이랑 3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야, 중학교 때. 이거 니네 중학교 때 다 한 거야.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 자, 그럼 여기 1, 2, 4, 3, 6, 12에서 여기 약수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개, 여기 2개가 돼서 하나씩 더 하는 거죠. 지수보다 하나가 더 생기니까요. 0제곱짜리가. 맞아요? 저거거든? 맞지? 짝수는 몇 개야? 약수 중에 짝수는 4개죠. 그럼 여기 하나 이상 들어가니까 이거 하나를 넣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라고 하거든. 이 P가 2야.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다시 물어볼게요. n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 몇 개냐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저걸 조금 더 일반화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P의 배수는 P가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은 제한다. 1을 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3개가 아니라 2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뭐야? 어려워요? 이? 어려워? 뭐야 이 분위기? 큰일 났네. 더 어렵게 하면 안 되겠네? 좀 어렵고 더 어렵게 할 게 있어서 더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알고 있는 거지?
이거 들어봤지?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왜 어려운 거야? 이상한 얘기하세요. 자, 그럼 나 거기 있는 1번을 한번 풀어볼게. 하나씩 한번 풀게. 5에 조금 큰 숫자가 나왔죠? 72가 있어요. 72 소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 3의 제곱인가?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1번. 약수행에서 몇 개? 너무 쉽잖아. 3 더하기 1, 2 더하기 1, 12개. 1 다시. 2의 배수는 몇 개? 9개. 질문! 몇 개? 아니, 그걸 세고 있으면 어떡해?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6의 배수 몇 개야? 얘 안 넣고 얘 안 넣고. 그러니까 2도 하나 이상, 3도 하나 이상이니까 2개지. 그럼 어떻게? 어떻게? 6개. 요런 게 시험 문제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할 수 있을까? 자, 넘어갑니다. 이거 지우긴 좀 그렇구나. 이따가 더 쓰지 뭐. 자, 여기 10이라는 숫자를 다시 가져와서 큰일 났네. 많이 취약하네. 자, 1이랑 2랑 2의 제곱이 있고 1이랑 3이 있어요. 곱하기를 할 거야. 곱셈을 하지 말고 여기 쓸게요. 하면 뭐예요? 약수의 총합이죠. 12의 약수의 총합. 맞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게요. 계산하지 말라 그랬어? 맨 윗줄이 이거고 그 다음 줄이 이거라서 인수분해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조기성 쪼기의 2번 A이 적으면 N의 양의 약수의 총합 어떻게 구해? 이거 구해. 이렇게 구합니다. 되셨나요? 써있네 거기. 코어라고 되어 있는 써있네. 그럼 또 질문? 이 중에 짝수 이게 짝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P의 배수. 예를 들어서 P가 있면 짝수 얘 총합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1을 빼. P가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네? 내가 여기다 1을 빼라 그랬잖아. 그치? 여기 1을 여기 없다고. 위에 없다고. 얘 없다고. 얘 없다고. 뭐가 된다고? 이거 되게 어려워하네. 위에 A죠. 이렇게 된다. 미안하지만 니네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하나에다가 2를 넣어놓고 약수 중에 짝수의 합이 얼마야? 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그러긴 한데 내가 등비수열을 배웠어. 얘 뭐야? P 빼기 1 초항 1이니까 됐고 P의 A 플러스 1 빼기 1 Q 빼기 1 Q의 B 플러스 1 빼기 1 R 빼기 1 R의 C 플러스 1 빼기 1 등비수열의 합.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하잖아. 신기하게. 그것도 나중에 모른다고 하겠지? 몰라도 돼. 얘는 배운 사람만 그냥 한번 보는 거. 등비수열의 합 맞죠? 알면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죠? 어려워? 문자로 써놔서 그런 거야. 숫자로 쓰면 더 어려울려나? 자, 그러면 여기에 2번 어떻게 구하면 돼? 저거잖아. 이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에 2의 세제곱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을 더하시면 이게 72의 총 약수의 합. 예. 그럼 이 중에 짝수의 합이 뭐라고? 짝수의 합. 6의 배수의 합. 이렇게 된다니. 그러니까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뻔한 건 안 나와. 다른 걸 물어보지. 너무 뻔한 건 니네가 외우고 있잖아. 학교 시험 문제랑 수능 문제는 이제 외운 건 안 나와. 차라리 어떤 걸 풀다가 나중에 풀이해서 외운 게 나오는지 몰라도 처음부터 외운 문제를 주진 않아. 아시겠죠? 이제 12번은 거꾸로 푸는 거니까 그건 뭐 소인수분해만 잘하시면 되고요. 설마 소인수분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지? 그건 내고 가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당한 적 있어서. 지워도 되죠? 잘 정리해서 적어 놓으시고 여기서 혹시 이 빨간색이라던가 이 빨간색 이해가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얘기했어. 이거 나와. 만약에 이걸 낼 거면 나 같아도 이걸 내지. 바보같이 그냥 일반적인 걸 내진 않아요. 당연히 더 외우고 있을 텐데 시험 볼 때. 자,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이 아까 내가 했었던 그거예요. 일어나고 일어나는 고백 법칙. 이건 안 할게요. 어렵지 않은 거라서. 설마 이거를 못하면 물어보겠죠. 다음 시간에. 넘어갑시다. 자, 부정방정식을 만드는 순서쌍의 개수라고 하는데 얘도 규칙이 있죠. 근데 얘도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 문제를 많이 풀면 또 이 규칙을 깨는 문제가 나와요. 되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나는 가끔 보면 이 수학 문제 내는 사람들이 되게 머리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렇게 바꿨어? 와, 이걸 또 이렇게 바꿨어?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나도 가끔 그렇게 바쁘긴 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부정방정식이 뭐야? 정해지지 않는 거죠? 뭐 딱하게 정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부정방정식엔 항상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보면 자연수의 순서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뭐부터 한다? 문자가 3개네. 하나는 제거해야 돼. 제거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뭘 하나 집어넣고 시작을 한다는 거지. X부터 넣을래? Y부터 넣을래? Z부터 넣을래? 무조건 앞대가리 앞에 숫자 큰 놈부터 시작을 한다. 왜? 여기다가 1을 넣고 시작하면 여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 만약에 1이야 여기다 4를 넣었다? 안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되실까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일단 바꾸세요. 그 다음에 1번 Z에다가 1을 넣어. 차연수라며. 그러면 X 플러스 2Y가 7이야. 이때도 뭐부터? Y부터. 1이야? 5야. 2야? 3이야. 3이야? 1이야? 끝. 3개. 이런 식으로. 2번 Z가 2야. 그러면 X 플러스 2Y는 4야. 여기 1 넣으면 2. 2 넣으면 끝. 없네? 하나야. 여기 3개. 여기 하나. 그 다음에 3번 Z에다가 3을 넣으면 A. 끝났지? 2Y는 1이야. 불가능해. 그럼 4개 끝.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물론 숫자는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이 뒤에 숫자가 크게 나오면 한 3, 4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법칙이 뭐다? 큰 수부터 차례차례로 넣는다. 다음 페이지 8번. 여기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자, 여기도 말을 잘 봐.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알아야 돼.
알고 있는 거지? 선생님이 그냥 넘어간 데는 만약에 자기가 풀어서 이해가 안 되면 꼭 다시 해달라고 하시거나 뭐 찾아와 질문하러. 이렇게 얘기해도 안 와. 그리고 나중에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자, 8번. 돈이 얼마 없어. 1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몇 개야? 2개.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4개 있나요?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돈을 안 내는 건데 뭘 지불이야. 그죠? 1번. 차이가 뭔지 봅시다. 쟤랑 비슷해. 쟤랑도 비슷하고 아까 약수의 개수를 하는 것도 비슷해.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0원짜리가 2개 있잖아? 그러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면 되잖아. 낼 수 있는 가지수. 그 다음에 50원짜리도 2개 있으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10원짜리가 4개 있으면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다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몇 개? 3가지, 여기 3가지, 여기 5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한 다음에 1을 하나 빼야 돼. 왜? 이거. 전부 안 되는 거 안 된다며. 이게 답. 이해하셨죠? 낼까 말까를 고민한 거니까. 몇 개 낼까 몇 개 낼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이게 지불 방법의 개수야. 그런데 얘는 뭐야? 라고 물으면 만약에 120원을 내려고 해. 근데 이렇게 내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 뭐냐면 100원짜리 하나에다가 10원짜리 2개를 낼 것이냐 50원짜리 2개에다가 10원짜리 2개를 낼 것이냐. 여기서는 이 둘은 다른 방법이었지만 금액으로는 하나야. 이해되셨어요? 너무 처음 보는 거야? 아니면 너무 알아서 재미가 없는 거야? 영혼들이 다 없어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영혼 다 집어 어디다 두고 왔는데? 이래놓고 다음에 모르기만 한 거야 그냥. 이거 제일 힘든 데가 여기라며. 왜 안 들어? 이거야. 그럼 할 때마다 이걸 다 개수를 세봐? 겹친 애들을? 죽어. 돈 많으면 어떡할 거야? 얘는 그지지만 한 1,000원짜리 있고 막 만원짜리 있고 막 만원짜리 하나에 5,000원짜리 3개 있고 막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겹치지 않게 해. 정답은 한전. 겹치는 걸 다 쪼개. 무슨 얘기냐면 100원짜리 2개를 50원짜리 4개로 바꿔. 그럼 현재 상황은 50원짜리 6개와 10원짜리 4개가 되는 상황이지. 그럼 여기 낼 수 있는 방법 몇 개? 7개. 여기 낼 수 있는 방법 5개. 하나 빼라. 둘 다 안 내는 거. 나중에 얘 때문에 틀리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아, 선생님 제가 이거 거슬러서 다 했어요. 라고 하고 1 안 빼서 틀린다. 그럼 예를 들어 더럽게 해보자.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6개가 있어. 어떻게 할래? 다 겹치잖아. 어떻게 할 거야? 전부 10원짜리를 바꾸면 돼. 절대 안 겹쳐. 알겠지? 저 시험지 나온 적 있다. 이걸 외워갔던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 어이 뭐예요? 50원짜리 바꾸면 50원짜리 5개에다가 10원짜리 6개니까 6 곱하기 7에서 빼기 1에서 틀린다고. 얘네도 겹치잖아. 전부 10원으로 환전. 오케이? 그럼 끝. 개수만큼 내면 되잖아. 0 내는 거 아니다. 넘겨. 니네가 또 진짜 못하는 애가 얘지. 색칠하기. 그놈의 색칠하기. 이건 솔직히 얘기할게. 얘가 이걸 못하는 이유는 귀찮아서야. 내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귀찮아서야. 그냥 하면 안 돼요? 너 좋은 방법 없어요? 귀찮아서 이걸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왜 귀찮아하는 거야? 안 되면 다 해야지.
심지어 어떤 건 수용도 다 그려야 돼. 요새 고3들 확통 문제의 키포인트가 뭔지 알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야, 결국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다 하다 보면 그 안에 규칙이 나오거든? 그 규칙을 찾아서 답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미안하지만 이게 수원 수투에도 나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는 그 방법이.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원 수투의 케바케, 특히 요새 이제 수열 같은 문제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이게 수영도처럼 푸는 문제가 유행이거든. 3학년들 이제 좀 적응했어. 처음엔 죽여버렸거든. 안 풀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고. 자, 거기 282페이지 나와 있는 예를 한번 선생님이랑 해봅시다. 아마 다음 시간에 여기서 질문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여기도 그냥 제일 실수한 게 뭐냐면 그림 딱 보고 아 이게 그 문제구나 하고 풀면 안 돼. 읽어봐. 자, 밑에 마플티카 문제 오른쪽 그림같이 5개 영역을 서로 다른 색깔 5개로 칠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 그 다음 말. 같은 색은 중복하여 사용하여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방법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해했나요? 그러면 5가지 색을 다 안 칠해도 되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주고 색깔 4개만 주고 4가지 색을 다 칠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문제를 잘 봐야 돼. 4가지 색을 꼭 다 써야 돼. 문제를 잘 읽으라고. 부탁이야. 그냥 이거 딱 나오면 4가지 색 오케이. 그냥 풀지 말고 4개를 다 써야 되는 건지 3개만 써도 되는 건지 5개 색깔 줬을 때 다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할게. 자, 이럴 때 제일 먼저 칠하는 데가 어디야? 인접하는 게 제일 많은 데부터야. 얘가 다 만나잖아, 이렇게. D부터. 그 다음에 순서 솔직히 상관없어. A도 2개, B가 3개긴 한데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도 그냥 이렇게 써도 돼. A, B, C, E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제일 많이 만났네. 오케이? 됐죠? 그 다음 어떻게? 색깔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하자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아무거나 칠해도 되지. 5가지.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애들 이렇게 해. 여기다가 1번을 칠했다고 해. 이렇게. 편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대신 이걸로도 안 통하는 애는 분명히 있다. 내가 그 얘기했어. 귀찮으면 망하는 거야, 얘는. 이래도 안 볼 거지? 알았어. 자, 칠하고 칠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지. 그럼 내가 여기다 칠할 거야. 몇 개 칠할 수 있어? A에. 4개 남았지. 곱해야지, 그러면. 칠하고, 그 다음 칠하는 거니까. 곱해 법식이야. 네, 그럼 여기 2번 칠했다고 쳐, 이렇게. 2번.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B는 3개지. 나머지 3개지. 왜? 인접했으니까 똑같은 거 칠하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에 3번을 칠했다 치자고. 그럼 여기 3개 칠했어. 자, 이제부터가 문제야. 색깔은 4와 5가 남았어. 맞지? 근데 C에 2를 칠해도 되지.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눠. 여기서 4 또는 5로 갈 것이냐 아니면 2를 칠할 것이냐 이렇게 나눠. 그 다음에 흰색은 어떻게 돼? 그럼 여기 2가지지 이렇게. 잘 봐. 내가 여기다가 4를 칠했으면 여기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여기. 잘 봐. 여기다 4를 칠해서 내가 5 지울게 일단. 여기 2가지가 되는 거니까 윗줄 하고 있는 거야. 정신차려 들어. 니네가 풀어야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거라고. 자, 그럼 여기 몇 번 칠할 수 있어? 여기 2도 칠할 수 있고 3도 칠할 수 있고 5도 칠할 수 있어. 이렇게. 맞지? 이거 곱하기 3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눠지는데 곱하기 하고 곱하기 하면 되지. 자, 2를 칠했어. 여기 하나지. 똑같은 거 칠했으니까 자, 2를 칠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뭐 칠할 수 있어? 3 아니면 4 아니면 5. 맞지?
여기도 3 이렇게 하겠지. 얘네들이 더하고 이거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어렵냐고. 이게 기본 문제야. 근데 문제는 283페이지 2번을 봐봐. 2번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떨어져 있는 애들이 몇 개가 돼. 떨어져 있는 애들이 몇 개가 돼. 그래서 밑에 보면 다른 풀이에 보면 위에는 아예 그냥 다 한 거야. 선생님처럼 이게 다 한 건데 그게 되게 헷갈릴 거야. 위에 건. 왜? 이게 한 3개가 넘어거든. 나눠지는 게. 그럼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떨어져 있는 거 2개를 골라. 얘는 뭘 골랐냐면 밑에 다른 풀이 봐봐. A하고 C를 골랐지. 그치? A하고 C를 골랐지. 1번은 A하고 C랑 같은 색이면 이라고 하고 풀었고 2번은 A랑 C랑 다른 색이면 하고 풀었어. 오케이? 그래도 케바케가 나뉠 거야 이렇게. 그만큼 케바케가 많다는 얘기야. 이 연습을 하고 오세요. 이 풀을 해서. 여기를 풀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 284페이지. 9번은 선생님이 한 이 풀이로 풀면 바로 똑같이 나와. 비슷해. 9번은 얘랑 거의 맞먹어. 안 힘들 거야. 괜찮아. 할만할 거야. 근데 밑에 599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C랑 E랑 같은 거 칠할래? C랑 E랑 다른 거 칠할래를 결정해서 해야 돼. 그럼 니네가 무슨 질문을 한 줄 알아? 선생님, C랑 E랑 같은데 B랑 D랑은 다른 거 같은 거 안 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케바케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케이스가 나눠진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케이스를 4개로 나누는 걸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이걸로 풀고 그럼 죽을걸?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C랑 E랑 같은 거 할래? C랑 E랑 다른 거 할래? 아니면 처음에 B랑 D랑 같은 거 할래? B랑 D랑 같은 거 할래? 다른 거 할래로 나눠서 풀면 된다고. 이 연습을 하고 오라고 했어. 물론 다음 시간에 나한테 당연히 물어보겠지. 근데 내가 다시 풀어줄게. 이거 믿고 안 풀지 말고 고민은 하고 오라고. 되셨죠? 그 다음에 285페이지 별표. 솔직히 얘기하면 얘도 확통에 있는 게 맞아. 여기에 원래 오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 진짜야. 내가 저번에 어디 다른 학교에서 경우의 수 시험지를 봤는데 확통 수능 문제에 나온 것도 봤어. 이걸? 거기 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경우의 수로 푸는, 케바케로 푸는 방법이 나와 있더라고. 가능해. 충분히 풀 수 있어. 어려울 뿐이지. 차이는 그거야. 자, 교란 선생님이 뭐냐면 이거 있지. 내가 원래 A하고 B하고 C가 있었다 이렇게. 여기 앉아 있었어. 여기에 얘가 앉고 얘가 앉고 얘가 앉았어. 근데 다 일어나. 그래서 다시 앉을 거야. 지자리에 앉는 거 안 돼. 몇 가지야? 막 물어보는 거야. 그거 있잖아. 시험을 봤어. 시험지 바꿔서 채점해. 몇 가지야? 이거 그럼. 내 거 내가 채점하면 안 되잖아. 럭키긴 하지만 안 되고. 오케이? 그거야. 이게 교란 순열, 완전 순열이라고 얘기를 해. 진짜 원래 학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외워. 수용도로 할 거야. 잘 봐. 그럼 여기에 B가 오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 A가 와야 돼? 아니, C랑 A가 와야 돼. 그래 안 헷갈리지. 안 겹치지. 여기 C가 오면 여기가 A가 오고 여기가 B가 와야 돼. 이렇게. 끝. 그래서 3명이면 2가지밖에 안 돼. 미안하지만. 2명이면 안 해도 되지. 1가지지. 절복금 끝. 이렇게. 근데 이게 4명이잖아. 그러면 9가지. 5명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이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 수용도로. 그래서 외워. 그래서 외우기 편한 건 얘들아 이거 2개는 설마 외우겠지 내가. 그치? 이제 봐봐. 4명이면 이렇게 하면 돼. 4명에서 하나 빼. 3 곱하기 3에서 3의 배수. 여기서 1명 빼. 4 곱하기 11에서 4의 배수.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외우면 이 문제가 대놓고 나오진 않겠지.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오냐?
솔직히 얘기하면 확통에 나오는 문제인데. 자, 5명이 있어. 질문을 선생님 할게. 아직 안 배우긴 했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5명 중에 1명은 지 자리로 가. 5명 중에 1명은 자기 자리로 가. 나머진 다 다른 자리로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명 중에 1명은 지 자리로 가려 골라. 그럼 4명이 교란 수열이지? 4명이면 곱하기 40까지. 이게 문제로 나와, 이렇게. 선생님 이게 이해했어? 멍 때리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지금 몇 명, 이게 무슨 얘기지? 라고 하고 쳐다보고 멍 때린 거지. 봐봐, 5명 중에 1명은 지 자리로 가. 그걸 골라 5명 중에 1명. 그게 A냐, B냐, C냐. 예를 들어 A라고 해. 그럼 나머지 4명은 다르게 앉아야 된다며.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했죠? 문제가 이렇게 나와. 미안하지만. 자, 10번은 외웠네요? 9 쓰면 되고요. 어디 보자. 이 문제가 뭐냐면 601번에 2번이야. K대 학생부 종합수시 지원한 5명의 수험생 ABCD는 자기소개서를 한 대 모아놓고 면접을 보고 난 뒤에 임의로 자기소개서를 하나씩 가져갈 때 한 명만 자기소개서를 가져가는 경우는 답 45번 맞지? 절대 문제는 편하게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요. 288페이지 수용도를 이용하는 경우 수는 미안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데 선생님이 가끔 이 수용도를 좋아하는 애를 본 적이 있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는 이걸 풀어. 야, 좋은 방법 있어. 수용도 쓰면 돼. 아니 선생님 저는 해봤기 다 할 겁니다. 근데 진짜 빨리 풀어. 되게 신기해. 얘네 이거 알지? 그냥 간단하게 할게. 여기 A에서 B로 가는 방법 하는 거 알지? 이것도 배우거든? 확통해서. 이제 그 같은 것이는 수열이라고 해서 배워. 근데 니네 이렇게 푸잖아. 1, 1, 2 이렇게. 설마 이거 까먹기는 거 아니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근데 분명히 이것도 그 방법으로 풀면 되게 쉬운데 걔는 수능 문제에 이게 나와도 이걸로 풀어. 근데 문제는 얘들아 여기 이렇게 막 못 가는 길 세워져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도 이걸로 풀어. 근데 안 틀려.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해. 얘들 어떻게 풀었냐? 전 이게 편해요. 뭐라고 안 해 나는. 건드리지 않아. 지금 이게 편하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그래서 확통은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의 그 개성이 강하게 좀 나오는 애들이 많아. 가끔 얘들 어떻게 푸냐 물어보면 자기가 막 설명을 하는데 난 저는 도저히 이해 안 가거든. 근데 답은 다 맞아. 그래서 그냥 그래 그걸 풀으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신기해. 그러니까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만든 거야 걔네들은. 순열 조금 설명만 하고 할게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순열도 끝내게. 내가 보기에는 오늘은 다 못 끝낼 것 같고. 순열 정의랑 그 다음에 순열에서 필요한 것들만 좀 하겠습니다. 이제 순열 나오고 조합 나오면 경우의 수는 확실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순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을 줄인 겁니다. 자,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가 있어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습니다. 세울 거야. 몇 가지 방법이죠? 맨 앞줄에 5명 중에 하나. 아까 그거야. 보고 안 돼. 텄던 애가 또 뒤에 쓸 순 없어. 그 다음에 4명, 3명, 2명, 하나. 이게 순열이에요. 그럼 만약에 자리가 3개밖에 없어. 그럼 앞에 5명 중에 하나, 4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야? R개를 중복 없이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 요게 NPR입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어떤 말이든 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복 없이도 중요하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런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중복이 허용되면 중복 순열, 확통만 배워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 안 하면 조합. 근데 중복해서 그냥 택하기만 하면 중복 조합. 이게 다 한 네 가지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말 단어 하나하나에 식이 다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풀 때는 되게 잘 풀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순열 조합 다 할 건데 순열 풀면 무대집에 이제 파트가 다 순열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문제 대충 읽고 순열을 풀어. 조합 파트 가면 그게 다 조합 파트잖아. 니네가 한 제시 이거라고. 잘 들어. 조합 파트잖아. 그럼 조합을 다 풀어. 두 개 섞어놓잖아? 선생님 뭐가 순열이고 뭐가 조합이야? 그때 가서 숫자 다 해놓고 어떻게 순열이랑 조합을 구분해?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 문제를 읽을 때 이게 왜 순열인지 이게 왜 조합인지 나눠놓고 읽어야지. 그냥 이 유형은 순열이니까 다 순열을 풀고 기계야? 도장 찍어가? 진짜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고. 여긴 되게 그게 심해요. 안 그래도 문제 섞어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생각해봐. 아까 내가 4개 있다 그랬지. 확통 첫 학기 중간고사는 성적이 겁나 나쁘거든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겁나 부족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기엔 절대 시간이 부족할 문제가 없거든. 계산도 그렇게 더럽지 않아.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건가? 저게 이건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느낌표. 이렇게. 이게 오팩이죠. 맞나요? 그래서 팩토리얼은 그 숫자부터 계속 곱해서 끝을 볼 때까지. 이거죠. 자, 요거에 대한 성질을 좀 보고 갈게요. 요거. 몇 개 외워야 돼? 1팩은 1. 외우고 있겠지? 2. 3팩은 6. 4팩 24. 120. 6팩까지는 외워. 7팩까지 외우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n팩은 뭐다? n-1팩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합이나 순열할 때 쓰지만 0팩은 뭐다? 1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정의예요. 계산을 맞춰주기 위해 0팩은 1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알면 이게 뭐가 되냐면 원래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얘가 편해요. 얘가 5P3이거든? 그러면 5부터 3개, 하나, 둘, 셋 곱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저건 쉬워요. 근데 문자로 나오면 어렵지.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위에는 n팩, 밑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순열의 정의예요. 책에 있어. 거기는 그렇게 팩토리얼로 안 써있지만 다음 페이지에 팩토리얼 배우고 나서는 써있어요. 295페이지에.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만 할 거야. n개가 있어. 서로 다른 4개가. 당연히 R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R에 0을 잘 안 넣으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넣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넣지 맙시다. 일단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거든요. 자, 보세요. n개가 있어. 자리가 R개야. 써볼게. 약간 수열인데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R번째 자리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n이 오죠? 그 다음에 n-1이 오죠? 그 다음에 n-2가 와서 계속 곱하겠죠? 규칙이 뭐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더하면 n 플러스 1이 돼야 돼. 규칙이 맞지? 위 칸 아래 칸 더하면 n 플러스 1.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n-r 플러스 2 곱하기 n-r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까지 곱한 거겠죠. 괜찮아요? 근데 되게 어려운 얘기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됐죠? 번호 붙였고 더해서 여기까지니까. 근데 이걸
저 위에 걸로 써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n-1 n-1 곱해 그래서 n-r 플러스 1 그 다음에 n-r 그 다음에 곱하겠지 계속.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요게 n팩이죠. 밑에 거는 이 숫자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n-r n-r-1 해서 곱하기 해서 3, 2, 1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샥샥. 그러니까 요게 맞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기 정의합니다. 이게 순열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할 때는 이렇게 풀고 계산으로 할 때는 이렇게 풀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성질. NP1이 얼마야? 저걸로 해도 못해 간단하잖아. N명 중에 한 명만 와.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NPN은 얼마야? 방금 했잖아. N팩이겠지. 근데 이걸 공식에다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 공식에다 쓰면 얘는 이거잖아. n-1의 팩토리얼분의 n팩이니까 맞지? 얘랑 나누면 n이잖아. 괜찮아요? 팩토리얼 그럼 잘 생각해야 돼. 얘는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1이라고 될까요? 질문. 얘 뭐야? 아까 내가 여기 없다고 그랬는데 원래 여기 있어. 뭐야? 아무도 오지 마라고 하는 한 가지야. 순열 조합에 제로는 없어. 경우의 수에. 공석권이 아니야. 없어. 순열 조합에 0은 없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알겠지? 무조건 한 가지 이상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마. 다 거기 있어라고 하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식이 뭐냐? 이거잖아. 공식대로 계산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성질까지는 익혀 오셔야 됩니다. 거기 295페이지에 써 있어요. 지금 요 얘기가. 그래서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와 적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순열 조합을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죠.